네,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사상연구소 우형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평화생명TV 주제는 생명사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서 생명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생명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잊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왜 다시 생명 얘기를 하려고 할까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왕에 생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사상들, 철학들이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 생명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약간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들,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신념이나 믿음이나 이런 사상들이 그것을 또 진리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생명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로나, 기후변화 이런 것들로 큰 사회적 변동, 생태적 대변화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대전환이라는 말로 개념화하고 그 대전환 시대의 생명사상은 어떻게 돼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시 생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질문을 하거나 이런 기회는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플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에 대해서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는 때는 자기 몸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감각을 잊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플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2년 이상 경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또 실제로 전염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새롭게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불안과 저항의 역설로서의 생명입니다. 키워드는 역시 역설이겠죠. 이 역설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아플 때 비로소 깨닫는 몸 생명이라는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런 얘기 가끔 이렇게 듣게 되실 텐데요.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일까요? 심장일까요? 이런 답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의 중심은 아픈 점이라고 합니다. 아픈 곳. 여기 지금 화면에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어깨, 허리 이런데 혹은 이제 내장 기관들이 평소에는 전혀 아프다고 하는 인식이 없이 지내지만은 어느 순간에 거기가 아플 때 모든 신경이 집중이 되면서 스스로 몸이 자기 치유력을 좀 발휘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다시 말하면 아플 때 비로소 몸을 자각하게 된다. 생명을 자각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아플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몸 생명 이야기. 유발 하랄이라는 분, 널리 알려져 있는 세계적인 학자이죠. 사피엔스로 한국에도 많은 독자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했던 얘기 중에 존재의 유일한 실체는 고통이다. 물론 초점은 고통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참여를 하기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구성된 허구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발 하라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서 경험하고 있는 실체적 진실은 고통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으로 만들어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존은 고통으로 경험되는 몸 생명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얘기들을 이제 모아서 얘기를 해보면 아플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생명 혹은 살아있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명에 대한 이러저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평소에는 자신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자신의 생명의 실존에 대해서 잘 묻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원에 갔을 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때 비로소
이제 깊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생명 얘기를 해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혹은 생태적으로 경험하는 생명 이야기들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불러낸 것들인데요. 사실은 기후변화도 사회적으로 생명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생태적 이슈가 되겠죠. 여기서는 코로나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적 상황,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지구적 생명 위기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수많은 생명들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고통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기사에도 한국에서도 20만 명 가까운 분들이 전염이 됐다고 하니까요.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거꾸로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염병 관리를 하는 당사자인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국가의 관리 체계가 점점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이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한편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갈 수 없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명관리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하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코라든가 아감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명한 학자들이죠. 아감벤은 현재 살아있는 분으로서 이 코로나에 대한 책을 출판을 해서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와 관련해서 생각하게 되는 생명 이야기는 코로나의 생명 형식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인간도 하나의 생명 형식이죠. 유기체라는 생명 형식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이러스는 굉장히 난해합니다. 제 몸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살아있는데 제 몸 밖으로 나가 있을 때는 물질이나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반자가 아니라 절반할 때 반자를 써서 반생명적 생명 형식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합니다. 혹은 세미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이러스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포착이 안 되죠. 자유자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그러한 생명 형식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실체적인 유기체적인 생명 형식하고 매우 다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분류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가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그림은 캐피탈리즘 대 라이프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요거는 독일의 청년들이 시위했던 광경인 것 같습니다. 독일도 부동산 문제, 청년들이 사는 1인 주택 가격이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캐피탈리즘이냐 생명이냐 자본이냐 생명이냐 이런 질문들을 사회적으로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불러낸 생명 이야기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역설입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 불안하고 고통받고 하는 상황인데 또 다른 편으로는 이런 불안함, 우울함, 그 다음에 위기감 이런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생명력이 또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죠. 가히 불안의 시대라고 할 만합니다. 생활이 불안하고 기후 우울에 빠져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종말의 세계감이라고 할 만한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이제 세계가 끝나는 건가?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느낌까지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아도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력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있듯이 외부에 들어온 병원군에 저항하는 힘 그 자체를 생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실은 그 면역력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듯이 그런 병원균들과 함께 또 살아야 되는 우리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역설적인 우리 현상 속에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러저러한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좀 마음에 쏙 들었던 문구가 있는데요. 프랑스의
생명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들레즈라는 분이 이런 글귀를 남기셨더라고요.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 레지스탕스, 저항이잖아요. 앞에 얘기는 뭐 의학적인 얘기, 생물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저항의 힘으로 사회적으로 표출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는 그림은 유튜브에 돈을 월 얼마씩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광고 없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건데 알고리즘에 의해서 제가 원하지 않아도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어떤 데에서는 이제 인지자본주의, 어떤 데에서는 뭐 정동자본주의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붙이고 있습니다만 요체는 이 정동이라는 개념, 생명이라는 개념 속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명 활동의 흐름을 이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좌지우지하고 있다. 우리의 취향과 감각과 생각 이런 것들을 움직인다. 사실은 끌고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권력이 생명을 대상화할 때 생명은 레지스탕스가 된다라는 이 표현이 여기에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생명사상이라는 얘기로 준비된 오늘의 주제의 첫 번째 소주제 왜 다시 생명일까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